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의 3차 시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3차 시에서는 다양한 속담을 알아보는 활동을 또 해볼 거고요. 이어서 상황에 맞는 속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상황에 맞는 속담으로 비슷한 것,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속담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속담들을 활용해서 일기를 써보는 활동도 마무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속담을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이번 시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상황에 맞는 속담 어떻게 쓰면 좋을지 실제 예를 통해서 잘 배워보도록 해요. 자, 항상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속담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번 세 번째 시간에도 당연히 다양한 속담들 공부를 해볼 거예요. 속담 활동이 되게 즐거운 활동들이 많고 재미있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담 관련 영상 또 새로운 속담 체험하기 한번 해볼 텐데요. 항상 강조하지만 유튜브에서 선생님이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을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유튜브 참고해서 검색해 보시고 선생님 활동보다 더 재미있는 활동이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다양한 속담 경험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속담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시간까지는 우리 초성을 이용한 게임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활동이 한번 볼게요. 네, 요 뒤에 이어질 말을 찾는 거예요. 초성이 아니라 공든탑이 다음에 올 속담은 뭘까? 공든탑이 뒤에 빠밤, 네, 무너지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렇게 하나의 속담이 완성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쭉 이렇게 보시면 재미있는 속담들 많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잊지 말고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소개한 속담 활동 외에도 유튜브에는 많은 재미있는 영상들 소개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즐겁게 체험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은 상황에 맞는 속담과 뜻을 알아보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가그림에 보시면 어제 뉴스 봤니? 퓨마가 탈출했던 동물원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대. 그랬더니 여학생이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점검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요 속담의 뜻은 소를 도둑 맞은 다음에야 빈 외양간에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의미가 없다,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 고쳐놨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소를 잃어버리고 나서 고치면 이미 소는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나서 고친다고 한들 나에게 얻는 득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은 안전에 주의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가 다친 후에 후회하는 거. 선생님이 이제 주의를 줬어요.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 복도에서 뛰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복도에서 뛰다가 다친 다음에 복도에서 뛰지 말걸 라고 후회하는 것도 이 속담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과 비슷한 속담으로는 말 읽고 매한간 고친다라는 속담도 있다고 해요. 익숙하지 않은 속담이긴 한데 속담 사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마곡간이죠. 말 읽고 마곡간 고친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또 한번 볼까요? 여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1년 동안 모은 동전이 20만 원이나 돼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남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티끌모아 태산이라더니 그 말이 맞네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자, 이 속담은 티끌모아 태산이 되고요. 속담의 뜻이 뭔지 아마 여러분들 쉽게 예상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속담의 뜻은 바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또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티끌이 뭔지 아시죠? 먼지예요. 먼지가 모여서 커다란 산이 된다. 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 일인데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또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는 뜻인데요.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으로는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어버이날 선물을 사드려서 자랑스러웠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선물을 사고 싶었는데 1년 동안 내가 모았어.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시는 좋은 선물을 사드렸어. 이렇게 말할 때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태산이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이 상황에 어울리는 또 다른 속담으로는 모래알도 모이면 산이 된다라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은 아니지만 이런 속담도 있어요. 모래알도 모이면 산이 된다. 세 번째 상황을 또 볼까요? 여학생이 이제 피아노와 관련된 걸 하고 있네요. 피아노를 배우다 그만두고 태권도도 힘들어도 그만두고 이제 수영을 배우려고 해. 이것도 하다 그만두고 저것도 하다 그만두고 그래서 또 다른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이 좀 충고를 해주고 있네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어. 이번에는 수영을 끝까지 배우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말에서 속담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는 것이 이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뜻은 우물을 팔 때는 여기저기 자주 바꿔서 파지 말고 한 곳만 파야 물이 나온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하다가 조금 안 된다고 또 다른 거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는 속담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는 또 다른 속담으로는 성공하려면 한 우물만 파라라는 속담도 있어요. 속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황인데요. 영주에게 태권도 겨루기 하자고 했어 라고 이제 남학생이 자신 있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좀 다른 상황이었죠.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한 달 배운 네가 태권도 대표 선수인 영주를 이길 수 있겠니? 라고 충고해주고 있죠. 즉 영주는 아마 여학생일 것 같은데 남학생이니까 뭐 자신 있게 이긴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학생이 태권도 대표 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사용된 속담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고 속담의 뜻은 설없이 두려움을 모르고 함부로 덤빈다라는 뜻인데 하룻강아지는 아주 작은 힘없는 강아지를 말하고요. 범은 호랑이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호랑이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철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덤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으로는 어린 학생들이 프로 선수에게 내기 경기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프로야구 선수에게 동네 꼬마들이 아저씨 저랑 홈런 누가 많이 치는지 내기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 어울리는 또 다른 속담으로는 비루 먹은 강아지 대호를 건드린다라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배운 내용 확인하면서 151쪽 활동을 할 건데요. 151쪽에 속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한번 일기를 써볼 거예요. 속담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해서 일기를 써보시고 여러분들 151쪽에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사진처럼 빈 종이에 151쪽 빈 종이에 일기를 쓰시는데 그 일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속담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진처럼 내가 사용한 속담에는 밑줄을 그어주세요. 밑줄을 그어주시면 선생님께서 내가 이런 속담을 썼구나 라고 금방 알아채실 수 있거든요. 네.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이어야 되겠죠? 상황에 어울리게 속담 잘 사용하시고 재미있게 한번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확인하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해주세요. 모두 안녕.